안녕하세요. 낭만에 미친 물고기 레드 사카나입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4호선 달리기 하러 왔고요. 4호선은 진접에서 출발해서 오이도까지 가는 하행선으로 달려갈 생각이고요. 4호선이 노선 길이가 100km가 넘어가서 몇 킬로미터가 나올지 저도 좀 궁금한데요. 4호선 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진접역 5번 출구로 나왔고요. 지금 바로 달려볼게요. 기온이 영상 5도인데 좀 추워가지고 달리면서 체온부터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방금 지도 보니까 남양주시더라고요. 추워. 오남역까지 2km 정도 나오네요. 이제 오남역에서 별내 별가람역으로 가면 되는데 방금 네이버 지도로 저 찍어봤거든요. 한정거장 거리가 보이나요? 14km가 나옵니다. 오남에서 별내 별가람까지 14km. 네. 역대 최장거리 노선인데 가보자고요. 길도 보니까 이상해요. 길이. 한번 가보자고요. 열심히 뛰어왔는데 길이 없나 본데. 네, 뭐 어찌저찌 길을 찾아서 어떤 천으로 왔는데 이름이 왕숙천이에요. 왕숙천. 여기 풍경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또 겨울에 뛰니까 겨울만의 감성이 또 있네요. 여기 편의점이 있네요. 뭔가 지금 배고프거나 그런 건 아닌데 혹시 모르니까 10km는 더 가야 다음 역이어서 에너지바랑 물 좀 먹고 갈게요. 벌써 힘들어요.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태계원에 왔고요. 태계원까지 11km, 별내 별가람까지 아직 5km 더 가야 돼요. 왜 이렇게 기냐? 이경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 믿으라고 붕어빵 받았어요. 사카나빵. 네, 별내 별가람역 근처까지 왔는데 여기 좋네요. 뭔가 이런 동네 올 때마다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신도시인데 좀 영한 신도시 오면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옛날 신도시 가면은 뭔가 좀 축 처지고 우울한 기분이 좀 드는데 여기는 좀 밝은 느낌이 듭니다. 별내 별가람역 도착했고요. 오남역에서 별내 별가람역까지 15km 걸렸습니다. 네, 다음 정거장은 불암산역인데요. 제가 지도를 보니까 불암산역으로 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차도로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불암산을 넘어서 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암산을 넘어서 가볼게요. 불암산 정상을 찍고 불암산역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불암산 맛 좀 보자. 불암산 등반 전에 보급품 좀 샀습니다. 네, 저기가 불암산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높네요. 불암산 정상 2.1km. 불암산역이 원래 당고개 역이었잖아요. 추억의 당고개 행. 안녕하세요. 어디 쪽에서 올라오셨어요? 저기 별가람역에서부터. 별가람요? 네. 주변에 혹시 오면서 이상한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못 봤어요. 특이사항 같은 거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찰 한 100명 정도가 여기 불암산 일대를 막 뒤적거리고 있거든요. 뭔가 으스스한 사건이 발생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애기봉인가? 아가봉. 네, 올라왔고요. 별내 별가람 도시가 한눈에 들어오네요. 날씨 좋다. 역시 산에 와야 리프레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에너지가 좀 딸려서 아까 사온 거 좀 먹고 가야겠어. 삼겹자가 아니면 유턴 하랍니다. 제가 삼겹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북한산 매주 오를 정도로 산행 경험은 많으니까 그렇게 막 삼겹자 코스 같진 않아 보이는데, 경사가 빡세긴 하네요. 삼겹자가 아니면 유턴 하긴 해야겠습니다. 은근히 서울에 만만한 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가 새로 생긴 길이에요? 아, 인터넷으로 떴더라고 이게. 아하. 저가 올라온 길이 새로 생긴 길이래요. 뭔가 신상 카페 방문한 느낌인데, 와 근데 이 길 별가람에서 불암산 올라오는 길 있잖아요. 여기 쉽지 않습니다. 오씨. 네, 항상 산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어이씨. 네, 불암산 정상 도착했고요. 불암산역으로 하산할게요. 근데 여기 올라오니까 좀 춥네요. 여기 경치가 좋습니다. 절로 내려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아직 당고개역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불암산역보단 당고개역이지. 그 불수사도북이라고 아시나요? 불수사도북이라고 오산종주라는 게 있거든요. 5개의 산을 연계 산행하는 건데, 그래서 불암산, 수락산,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 이렇게 5개의 산을 연계 산행하는데 총 48km, 고도 상승이 3,900m인데 거리랑 고도 상승과는 무관하게 코스 난이도가 어려워서 좀 빡세다고 하더라고요. 저가 천안 흥타령 100km 마라톤 때 같이 동반주 했던 염태선 형님이 말씀하시기를 100km 울트라 마라톤보다 같거나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불수사도북 한번 해봐야지 지금 계획만 하고 있는데, 여기가 불암산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불수사도북의 출발지인데 불암산 이렇게 시차를 오늘 한번 해보네요. 그러면 제가 북한산은 제 나와바리니까 처음과 끝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했겠다. 다음에 불수사도북 한번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불암산역 도착했고요. 4호선 코스 중에 제일 난 코스를 끝냈고요. 아직 20%밖에 안 했는데 너무 힘드네요. 꾸역꾸역 가봅시다. 꾸역꾸역. 이게 멀리 내다보면은 못 가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트랜스 제주 100km 뛰면서 느꼈던 게 하나 있는데, 멀리 내다보고 달려가려고 하면은 괜히 힘만 빠지더라고요. 그냥 1km씩 앞으로 나아간다는 느낌으로 야금야금 전진해야지 도착하지. 저 멀리를 내다보면은 겁먹고 포기하려고 하더라고요. 야금야금 전략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살짝 배고파서 저기 창동 쪽에 애슐리 퀸즈가 있길래 애슐리 좀 먹고 가겠습니다. 평일 런치 가격이 2만원이더라고요. 저가 좀 멀리 가야 되니까 좀 뷔페 가서 많이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심진석 씨 영상이 쇼츠로 계속 올라와서 자꾸 보게 되는데, 한밭집 가서 소불고기 먹는 그 영상을 딱 보는데 뷔페가 엄청 땡기더라고요. 상계역 통과합니다. 상계역 하면은 이준석 씨밖에 생각이 안 나네.
여기 국회의원 선거를 3번 나오셨잖아요, 이준석 씨가. 근데 3번 나왔는데 3번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동탄 가시더니 동탄에서 국회의원 되셨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이 꾸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엔 보면은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되려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뭔가 잘 생각해보면은 주변 사람일 수도 있고, 이준석 씨 같은 국회의원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튜버일 수도 있고, 뭐 잘 떠올려보면은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다 어느 순간에 자기가 되려고 했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기타노 다케시 영화 키즈 리턴이라는 영화가 생각났는데, 제가 그 영화를 좀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은 그 영화의 엔딩 부분을 되게 사랑하거든요. 대충 줄거리랑 결말만 말씀드리자면은, 2명의 고등학생이 주인공인데 둘 다 약간 불량 학생들이에요. 탈선하고 막 그런 애들. 그래서 한 명은 어른이 돼서 복싱 선수가 되고, 한 명은 야쿠자가 되는데, 근데 둘 다 실패하거든요. 복싱 선수로서 실패하고 야쿠자로서 실패하고, 그 둘이 이제 결말 부분에 둘 다 실패한 상태로 둘이서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만나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이제 끝난 걸까요? 다른 친구가 바보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그 2명의 인생이 진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저와 그 2명의 주인공보다 나이를 더 먹고 보니까 시작도 안 한 게 맞더라고요, 그 나이면은. 근데 그런 사고방식이 왜 생겼는지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동아시아 국가 특징인데, 특히 한국이랑 일본의 좀 특징인데,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서 벗어난 인물에 대해서 철저히 배제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약간 문화랄까?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탈선이라는 거를 아예 할 수가 없는 사회 분위기. 저 이제 학창시절을 떠올려보면은, 저 학창시절에 딱히 공부 안 하고 맨날 자전거만 타고 다녔거든요. 한강 가서 로드 자전거 열심히 타고 그냥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어느샌가 이제 친구들이 저를 이제 M창 인생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 유행했던 단어인데, 넌 이제 미래가 없다, 넌 이미 사회 주류에서 벗어나서 탈선을 했고 너는 이제 M창 인생이다, 뭐 그런 식으로 불렸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좀 그냥 웃긴 얘기인데, 그때는 저는 좀 신경 안 쓴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내심 계속 그걸 직접적으로 계속 들으니까 좀 위축되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정해진 그 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너무 주변의 시선이 가혹한 게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이 지하철 달리기랑 좀 연결시켜서 이야기해보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탈선이잖아요. 지하철을 이동수단으로 보지 않고 저는 그냥 놀이수단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참 탈선하는 면에서는 참 한결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얘기하다 보니까 노원역을 지나쳤는데, 노원역은 지나간 걸로 할게요. 함께 해요 도봉구에 왔습니다. 드디어 서울시에 입성한 기분이 듭니다. 배고프다. 빨리 애슐리로 갑시다. 결제도 혼자 결제하고 들어가야 되네. 16,900원. 영수증이 출력된 테이블 번호. 된장 솥밥, 밥, 잡채 못 참치. 뭔가 런치여서 메뉴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딱히 막 땡기는 음식이 없네. 쌀국수부터. 그릇을 넣어주세요. 그릇을 넣어주세요. 애슐리 맛있게 먹고 나왔고요. 런치 딱 2만원인데 가성비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서울 중심으로 한번 가봅시다. 뭔가 딱 애슐리까지 먹고 집에 딱 가는 게, 운동도 했고 밥도 맛있게 먹었고 집 가서 딱 낮잠 한번 때려주면은 그것이 극락인데, 앞으로 75km를 더 가야 됩니다.
저 아까 야금야금이라 그랬지. 야금야금 갈게요. 75km 생각 안 하고 1km 남았다 생각하고 계속 가볼게요. 네, 현재 시간은 좌우를 살피고 건너가십시오. 4시 43분이고요 우리 쌍문역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나 쌍문동 성기훈이요. 네, 오징어 게임에 이정재 씨가 연기했던 성기훈 씨가 떠오르네요. 네, 성기훈의 동네 쌍문동으로 왔습니다. 쌍문동 성기훈이요. 이 수유역 하면은 우동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수유리 우동이라는 체인점 있잖아요. 와, 여기 근데 진짜 복잡하네요, 동네가. 네, 미아역 도착했고요. 미아역 옆에 가로치고 서울사이버대학교 있네요. 아, 야, 미아역 바로 앞에 이게 있어요.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서울사이버대학교. 아니, 실제로 있는 학교였구나. 그냥 사이버 세상에만 있는 대학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있는 학교였구나.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아, 참 CM송 잘 만들었어. 32km 6시간. 옛날 카페베네가 있는데요. 근데 안에 식물이 엄청 많은데 식물원 같네, 카페가 아니라. 5시 반이고요 이제 완전 캄캄해지기 직전입니다. 오늘 저와 목표가 있는데 첫 차를 타고 집에 갈 거여서 너무 일찍 도착해서 첫 차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좀 쉬엄쉬엄 가볼 생각이거든요. 주유소 휘발유가 2,000원 하네. 왜 이렇게 비싸? 이제 기름역 도착했고요. 아, 힘들다. 아, 힘들다. 길음 성신여대 이 구간 어필이 좀 있네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오르막에선 어설프게 뛰느니 묵직하게 걷는 게 빠르더라고요. 울트라 마라톤 할 때 선배님들한테 배웠습니다. 내가 죽어라 오르막에서 뛰는데 묵직하게 걸어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한 2~3배 빠르더라고요. 네, 성신여대까지 37km 6시간 50분째 하고 있습니다. 여긴 참 할 말이 많은 동네인데 전 여친이 살던 동네였어가지고 할 말이 많은데, 전 여친 썰을 조금만 좀 풀어보자면, 사람들은 남의 연애에 관해서 시작과 끝에만 궁금하잖아요. 어디서 만났는지와 어떻게 헤어졌는지, 그것만 좀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전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던 곳이 저 일하고 있던 직장이었는데 손님으로 왔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거든요. 윤지영이라는 가수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전 여자친구가 윤지영을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윤지영인가? 이러고 제가 뚫어져라 쳐다봤거든요. 저 윤지영인가? 윤지영인가? 이렇게 쳐다봤었는데 윤지영은 아니었고, 근데 알고 보니까 저와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의 친구더라고요, 전 여자친구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당신 친구 윤지영 닮았다, 이렇게 제가 말하니까 그걸 전달했나봐요. 그래서 전 여자친구가 저 일하는 곳에 몇 번 더 찾아오고 좀 자연스럽게 인스타 마팔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좀 연락해서 사귀게 됐었는데, 그렇게 만났고요. 왜 헤어졌냐면 뭐 솔직하게 다 얘기하자면 제가 능력이 안 돼서 못 만나겠다고 했어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더 이상 연애를 지속하기가 어렵다. 나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너가 요구하는 것들을 앞으로 맞춰줄 자신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헤어졌어요.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만났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알랭드 보통 책 중에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문장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연애의 시작과 끝에 관해서는 놀라울 만큼 많이 알지만 연애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모하리만치 아는 게 없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거 하니까 또 생각난 게, 전 여자친구가 그 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 뭐 환승연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엄청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전 여친 따라서 그런 걸 봤었는데, 헤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제 삶에서 바뀌었던 게 더 이상 나는 솔로를 보지 않게 된 거거든요. 그런 연애 프로그램이 만남과 이별에 관한 이야기만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연애를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걸 보다가 좀 징그럽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가 없고 자극만 있더라고요. 헤어지자마자 나는 솔로부터 안 받고, 저는 이별이 제일 슬픈 이유가 그건 것 같거든요. 서로만 이해하던 언어들 있잖아요. 모두 각자의 연애의 언어가 있으시잖아요. 쉽게 예를 들면 자기, 여보 뭐 이런 게 될 수 있을 거고, 서로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저랑 전 여자친구도 그런 언어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서로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 예를 들면은 완전이라는 단어를 완준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완준이만 가지고도 소통이 가능할 정도였거든요. 어떻게 소통하냐면은 그거 완준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대답하는 입장에서도 맞다, 완준이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긴데 그런 식의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게 슬픈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런 언어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거잖아요. 김영하 씨 소설 오직 두 사람이라는 소설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어떤 원시 부족의 언어가 있어요. 근데 그 언어를 아는 사람이 단 두 사람밖에 없대요. 근데 어느 날 한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언어는 이제 죽은 거죠. 오직 두 사람만 이해할 수 있었던 언어였는데 한 명이 사라짐으로써 소통할 수 없게 됐으니까. 그런 게 슬픔 아닐까요? 연애에 있어서. 결국 이렇게 지하철 달리기라는 것도 이 지하철역마다 이 보시는 분들도 각자의 역마다의 추억이 있잖아요. 서울역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저는 이제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부터 이 지하철이라는 게 더 이상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저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좀 뒤죽박죽 얽혀있는 어떤 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발견한 이후부터는 이제 더 이상 뭔가 이 지하철 달리기 하는 거에 있어서 누군가 그걸 왜 하냐라는 질문에도 딱히 긁히거나 하는 게 없어요. 딱히 설명하지 않아도 나는 느끼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성북천인데 되게 아기자기하죠? 전 여자친구 덕분에 여기 성북구 정릉 한성대 있고 성신여대 보문 뭐 이쪽 일대를 잘 알게 됐는데 이 동네 진짜 낭만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가장 낭만 있다고 느끼는 동네가 정말로 성북구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 낭만 포차도 있어요. 낭만 포차에서 1차 이별을 했었던 게 또 생각나네. 뭐 아무튼 여기는 너무 추억이 깊습니다. 빨리 벗어나야겠어. 아무튼 언젠가 한번 살고 싶은 동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참새 방앗간 있는데 저기 술집 좋습니다. 저기 안주 이빠이 주시고 사장님이 잘생겼어요. 한성대 입구역은 빠르게 통과할게요. 해화역까지 39km 8시간 하고 있습니다. 전 해화역만 오면은 여기 마로니에 공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로니에 그룹의 칵테일 사랑이라는 노래가 계속 떠오르는데 그 노래 가사가 참 좋잖아요. 옛날 노래인데 마음 울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에 시가 있는 전시회장도 가보고 청승한 날 긍정적으로 한번 보내보자는 듯한 내용이잖아요. 좀 뛰니까 금세 더워지네. 역시 사람이 계속 움직여야 돼. 바나나 좀 먹고 갈게요. 오늘 햄스트링 통증도 좀 심하고 컨디션도 이상한 것 같고 일단 꾸역꾸역 가는데 힘드네요. 좀 웃으면서 가고 싶은데 아이고야. 주타 앞에 회전목마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안정상의 이유로 탑승은 불가하고 포토존으로 운영한다네요. 탈 수 없는 회전목마.
인생은 해적목마. 최악의 컨디션이네. 4호선을 쭉 따라서 오면서 느낀 게, 해화가 연극의 동네잖아요. 근데 여기 충무로가 영화의 동네잖아요. 이 4호선이 예술의 라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또 충무로 하면은 평양냉면 필동면허가 아니겠습니까? 평냉 중에 필동면허를 제일 좋아하는데, 근데 지금은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평냉이 좀 땡기진 않네요. 저기 사람 올라가 있는 거 보이나요? 여기 세종호텔 관련해서 시위를 하는 것 같은데, 해고는 살인이다 이렇게 써져 있네요. 아까 이야기하던 것의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해고를 살인이라고 느끼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정해진 노선에서 탈선되는 순간 낙오됐다는 그 불안감이 해고를 살인행위라고 느낄 정도로 무시무시한 어떤 것이 된 거 아닐까요? 고용시장에서 자유롭게 나가고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유연함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데, 좀 변화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명동역 도착했고요. 여기 오징어 게임 아저씨도 있네. 네, 명동, 추억의 명동입니다. 온 김에 한번 추억에 한번 잠겨볼까? 여긴 뭐랄까, 이제는 외국인밖에 없잖아요. 여기 더 이상 한국인은 찾지 않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는데, 저 옛날에 의류 브랜드 중에 아메리칸 어페럴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지금은 망해서 없어졌는데, 명동에 아메리칸 어페럴 매장이 있었는데, 저 그 매장을 좀 자주 갔었는데, 20살, 21살 때 왜 자주 갔냐면은, 거기 아메리칸 어페럴 가면은 이런 마음이 좀 민망하긴 한데, 또 예쁜 직원들이 많아가지고 그 누나들 보러 갔었어.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 그래서 아메리칸 어페럴 옷을 좀 좋아했었어요, 저거. 그래서 거기서 쇼핑을 좀 많이 했었는데, 야, 여기 스파오만, 다른 데는 다 망했는데 스파오만 아직 살아있네요. 야, 스파오 대단하다.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잖아요. 스파오는 강하다. 这个上的免费，进来一看是平常的 네, 명동의 夜幕嘛，一送进来一看是 옛날에 비해 너무 많이 변해서 썩 구경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잘 안 드네요. 외국인들밖에 없어서 외국 여행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드는데, 야, 근데 참 이 길을 꾸역꾸역 차를 타고 들어오는 것도 대단하시다. 방금 박을 뻔했는데. 네, 해안역까지 44km 9시간째 하고 있고요. 네, 해안 남대문 시장역. 여기는 저가 5년 전에 위스키에 한창 빠져 있었던 시절이 있는데, 위스키 사러 많이 왔었거든요. 해안 남대문 시장에. 여기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위스키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곳이거든요. 위스키를 여기서 딱 사면은 신문지에다가 돌돌 싸가지고 검은 봉다리에 담아주는데, 뭔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그 이상한 기분이 좀 드는. 아무튼 여기 술 사러 자주 왔었다. 남대문, 동대문, 남대문이 다 4호선이었구나. 해안에서 서울역으로 이동하는 건, 네, 박원순 시장님께서 만들었던 서울로 7017 그 고가도로로 이동을 할게요. 자, 근데 여기는 개인적으로 보행로로 만든 거는 마음에 드는데 디자인이 너무 구린 것 같아요. 이런 나무를 막 심어놓고 디자인이 너무 안 예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좀 재미난 추억이 있는데, 제가 말레이시아 여행했을 때 동행했던 중국 여성분이 계신데, 그분이랑
말레이시아 사람이랑 이렇게 3명이서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게스트하우스에서 같이 놀다가 셋이서 한 3일 정도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 중국 여성분이 이름이 슈팅이었어. 슈팅. 예, 슈팅씨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네. 그 슈팅씨가 자기 회사에서 여기 서울로 7017을 설계하는 팀으로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뭐 디자인인지 제시공인지 그런 걸 했었대요. 뜬금없지만 기억에 남는데, 아무튼 그 슈팅씨 한 7, 8년 전이었어요. 서울역으로 갑시다. 네, 서울역 도착했고요. 서울역까지 46km, 9시간 11분. 거의 절반 왔는데 이 터무니없는 거리에 얼척이 없어. 서울역은 참 추억이 많은데, 제가 부산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상경해서 이제 서울역에서 처음 마주하는 게 저거잖아요. 위워크 건물에. 저거 보면서 참, 야, 서울은 참 멋있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저 건물이 그 미생 찍었던 건물이잖아요. 근데 저기는 언제 봐도 멋있긴 하네요.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는 사람들은 다 저 위워크 건물에 저걸 보면서 기가 팍 죽지 않을까요? 저는 죽었는데. 저 멋있다. 서울은 참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싫은데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도시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느끼지 않나요? 서울에 관한 2가지 그게 또 생각나는데, 소네풀이라는 그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에서 부르는 노래 중에 제목이 서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 가사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우린 함께 울지 못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법만 배우다 아무 데도 가지 못한 채로 이 도시에 갇혀버렸네. 참 가사 개쩔지 않습니까? 서울이란 도시를 너무 잘 표현한 노래여서, 그 노래의 가사 첫 시작이 지도엔 없는 곳으로 가려고 집을 나선 날이거든요. 제가 오늘 딱 기분이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도엔 없는 곳을 가려고 집을 나선 날. 기용도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사람 시에도 서울에 관한 좀 부정적인 시구가 하나 있는데, 그렇지만 서울은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분노를 가르쳐 주거든요. 저는 서울에서 도둑질 말고는 전부 해보았답니다. 그런 시가 있는데, 이것도 참 그 서울을 너무 잘 표현한 시여가지고 제가 또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숙대 입구는 제가 참 추억이 많은데, 제가 고등학교를 용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여기 숙대 입구 앞에 있어요, 용산고등학교가. 제가 용산고를 다닐 때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역사 선생님이거든요. 왜냐면은 역사 선생님이 저 이제 뭐 수능에 뜻이 없다는 걸 아니까 역사 수업 시간에 도서관에 보내줬어요. 그냥 혼자 도서관에 가서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도서관에 보내줬었는데,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그때부터 좀 책을 좀 본격적으로 읽었었는데, 저한테는 그 당시 좀 좋은 영향을 줬던 책이 홍은택이라는 종군 기자님이 계신데, 그분이 자전거를 타고 미국을 횡단하는 그런 에세이를 쓰셨어요. 저 그 당시 자전거 타는 거 좋아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책을 펼쳐서 읽게 됐는데, 그 책을 읽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용기 같은 게 막 생기는 거예요. 와, 나도 저걸 해보고 싶다. 와, 존나 멋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제가 좀 본격적으로 국토종주를 준비했어요. 인천 아라간문에서 출발해서 부산 낙동강까지 한 500-600km를 가는 국토종주를 해봐야겠다. 저 4000km도 가는데 600km 못 갈 게 뭔가 싶어서, 그래서 용기 내서 하게 됐고, 그때를 기점으로 좀 제가 좀 많이 그 진취적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를 수업 시간에 도서관에 보내줬던 그 역사 선생님한테 감사하거든요. 재밌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좀 기억에 남는 게 자기 아들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자기 아들도 동국대학교 졸업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아들을
키워본 부모 입장으로서 너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를 도서관으로 보내줬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시기에 좋은 사람을 우연히 잘 만나서 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런 감사함을 좀 느끼게 되네요. 숙대 입구를 딱 스쳐오는데. 네, 신용산역 도착했고요. 49km 9시간 47분. 와, 여기 신용산 여기 쪽으로 오니까 약간 연말 분위기가 좀 낭낭하네요. 다들 좀 취해가지고 메로나 쪽쪽 빨면서 나오는데 할아버지가 만났어? 최초의 영화가 뭔지 아시나요? 그 최초의 영화 제목이 열차의 도착이라는 영화인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냥 열차가 들어오는 걸 찍은 영상이에요. 그냥 되게 짧은 영상인데 그게 최초의 영화거든요. 사람들이 극장에서 돈 내고 본 거예요. 그냥 열차가 도착하는 걸. 이 열차가 도착하는 거에 영화적인 뭔가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파벨만스가 스티븐 스필버그 씨의 자전적인 영화인데 유년기에 열차의 도착이라는 영화를 보고 영화 감독을 꿈꾸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이촌역으로 왔는데 아무튼 이촌역 도착했고요. 51km 10시간 6분째 하고 있습니다. 동작대교 건너고 있고요. 야경이 참 멋집니다. 한강 크다. 지금 9시 반인데요. 새벽 1시부터 비 예보가 있네요. 네, 동작역까지 54km 10시간 37분 56km 11시간째 하고 있는데 사당까지 58.6km 누적 이동시간 11시간 15분. 경기도민 여러분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 열차는 사당까지만 운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이도행을 꿈꿨지만 사당행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사당행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당역에서 DNF 했잖아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분하고.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다가 이게 타임아웃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 끝까지 가기만 하면은 완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달리러 왔습니다. 4일 만에 회복을 좀 했고요. 아직 완전한 상태는 아닌데 매드사카나 4호선 열차 사당역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가보자고요. 오이도역까지, 사당에서 오이도역까지 다시 출발합니다. 사당에서 남태령 생각보다 가깝네요. 1km밖에 안 되네요. 저 어제 쇼츠로 배우 전여빈 씨 수상소감 발표하는 영상이 떠서 봤었는데 전여빈 씨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중꺾그마라고 해서 중요한 것은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4년 전인가 3년 전에 중꺾마라는 말이 유행했었잖아요. 그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데프트라는 선수가 오랜 기간 우승을 못하다가 한 7년인가 8년 만에 우승을 하면서 하셨던 말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래서 4호선 달리기를 중도 포기를 한번 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중꺾개마라고 해서 중요한 것은 꺾여도 계속하는 마음, 이렇게 해서 이제 중꺾개마인데 꺾였지만 계속 갑니다. 그게 중요하니까. 굿바이 서울특별시. 네, 과천으로 갑니다. 남태령에서 3km 정도 계속 뛰어왔는데 왜 다음 역이 안 나오지 싶어가지고 지도를 좀 뒤늦게 켰더니 좀 다른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천도 하나
보게 되는데 여기는 양재천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건 좀 그러니까 선바위역이랑 경마공원역은 통과한 걸로 하고 지금 대공원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어린이 면허 시험장인 것 같아요. 여기 타이어 버스도 있고 여기 재밌네요. 야, 오늘 저 끝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관악산인데, 야, 어제 비가 잔뜩 왔는데 설산이 됐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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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주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오. 오. 귀여운 녀석. 나 일단 할 일을 해야겠어, 친구. 여기 대공원역 도착했고요. 고양이가 아주 귀엽네요. 근데 저 고양이 알러지가 좀 있어서 너무 오래 함께 있을 순 없습니다. 네, 대공원역까지 몇 킬로? 대공원역까지 5.5km. 길을 좀 헤매긴 했는데 대공원역 도착했고요. 대공원역에 서울대공원이 있잖아요. 고릴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단 한 마리의 고릴라가 있는데 이름이 고리나거든요. 암컷이고 78년생 고리나 씨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고리나 씨는 이 사람 참... 이 사람이 아니구나. 이 고릴라 씨는 좀 비극적인 생애를 살아가고 계신데 78년도에 서아프리카에서 태어나셔서 밀렵꾼들에 의해서 납치돼서 한국으로 팔려오게 됐고요. 그게 80년대 초? 그쯤에 이제 여기 서울대공원으로 팔려오셨고, 그러고 이제 첫 번째 남편인 고도리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고도리 씨가 병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셔요. 그래서 첫 번째 남편을 좀 빠르게 잃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남편을 맞이하시는데 두 번째 남편의 이름은 고리롱 씨거든요. 고리롱 씨. 고리롱 씨는 근데 이 고리나 씨가 눈에 좀 안 찼어요. 늙은 수컷이었고 애견남이어가지고 이 고리나 씨가 남편을 좀 괴롭혔다는 정황들이 좀 있더라고요. 먹는 걸 좀 뺏어먹고. 고리롱 씨와 고리나 씨는 그렇게 좀 지내고 있다가 고리롱 씨도 얼마 안 가서 이제 사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남편을 맞이하게 되는데, 세 번째 남편은 우지지 씨인데 우지지 씨와는 좀 관계가 좋았어요. 우지지 씨는 좀 테토남에다가 영보이여가지고 고리나 씨와 러브러브 했다고 하는데 결국 둘 사이에서 이제 자식을 얻지는 못하고 우지지 씨도 얼마 안 가서 이제 돌아가시고 고리나 씨만 이제 혼자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남아있거든요. 그녀의 삶은 좀 비극적이지 않나요? 대한민국에 단 한 마리 남은 고릴라인데 제가 고릴라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고릴라에 대해서 좀 많이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그랬거든요. 고릴라가 보기와는 다르게 초식동물이고 되게 온순해요. 뭔가 포악한 성격이 별로 없고 좀 방어적이고, 그래서 야생에서 조금 약한 편이에요. 침팬지들한테 습격당해서 학살당하는 사건이 좀 빈번하게 발생하고, 고릴라가 그게 좀 신기한데 그 우두머리 수컷만 번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컷끼리 경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우두머리 수컷이 바뀌는 순간 그 우두머리 수컷의 자식들을 모조리 죽인대요. 모두 죽이고 자신의 자식만 남긴다고 하더라고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고릴라가 좀 재밌는 부분이 많아서 많이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한번 여기 시간이 되신다면 서울대공원에 고리나 씨를 한번 보러 오십시오. 네, 과천역까지 7km 56분째 하고 있고요. 손 시려. 네, 길은 네이버 지도 켜서 가고 있고요. 길을 어떻게 찾아서 가세요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냥 네이버 지도 켜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해서 보면서 가고 있어요.
다음은 정부 과천 청사역. 과천을 이렇게 달리면서 오는데 과천이 좀 달리기 하기 좀 좋은 동네인 것 같다는 느낌 좀 든 게 뭐냐면은 일단 뒤에 관악산 있죠. 산에서 트레일러는 되죠. 그리고 서울대공원에서 달리기 하면 딱 좋죠. 그 어필도 적당히 있고 엄청 크고 과천 괜찮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사 가게 된다면 후보지에 한번 넣어봐야겠어요. 네, 과천역까지 8.6km. 다음은 인덕원역이고요. 역간 거리가 좀 긴 것 같거든요. 한번 가봅시다. 인덕원역까지. 아, 근데 오늘 손이 되게 시리네요. 아, 장갑을 꺼내야 되나? 아, 장갑 꼈습니다. 아, 장갑 들고 올까 말까 하다가 뭐 무거운 것도 아니고 챙기지 했는데 챙기길 잘했네요. 큰일 날 뻔했어. 네, 인덕원역까지 12km. 저 과천 청사역에서 인덕원까지 4km 정도 되네요. 역간 거리가 꽤 길었고 1시간 36분째 하고 있고요. 오늘 뭔가 바람이 좀 매섭네요. 기온은 저가 4일 전에 했을 때랑 비슷한데 바람이 좀 계속 부니까 추워요. 체감 온도가 한 영하 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학의천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천이 하나 있었네요. 학의천. 발음하기 힘드네. 아무튼 학의천 통합니다. 네, 평촌역 가기 전에 지금 배가 좀 고파서 밥을 좀 먹고 가려고 합니다. 뭘 먹을 거냐면은 제가 좀 좋아하는 쌀국수 집이 있는데 미분당이라고 체인점이 되게 많은 가게인데 여기 평촌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좀 먹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미분당은 제가 풀코스 마라톤 하기 전날에 항상 가거든요. 여기가 면을 무한 리필이 가능해서 면 한 2-3번 리필해서 먹고 다음날 마라톤 뛰면은 되게 좋더라고요. 미분당으로 갑니다. 웨이팅이 있는 것 같아요. 티켓을 선택해 카드를 투입구의 끝까지 넣어주세요. 역시 추운 날씨에 미분당은 항상 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날씨에 뜨끈한 쌀국수가 땡기는 건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옥수수 차를 따끈한 거 갖다 놨네요. 아주 좋습니다. 음료 전 3잔 드립니다. 쌀국수 맛있게 먹고 잘 나왔고요. 확실히 이 추운 날에 쌀국수 뜨끈한 거 먹으면은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범계역 도착했고요. 제가 추워가지고 정신없이 뛰다 보니까 평촌역을 건너뛰었더라고요. 아무튼 범계역까지 16km 2시간 50분째 하고 있는데 아까 밥 먹는다고 줄 서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소비됐는데 지금 시간이 1시 56분이거든요. 저 목표가 오이도에 도착해서 해지는 걸 보는 걸 좀 목표로 나왔는데 속력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역은 금정역입니다. 금정역 도착했고요. 금정역까지 19km 3시간 12분째 하고 있고요. 금정역은 제 전전 여자친구가 살았어가지고 참 자주 왔었는데 여기 오면은 그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가 항상 생각나는데 나의 해방일지의 배경이 경기도 여기 군포시잖아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서름에 대한 걸 드라마에서 되게 잘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배우 이민기 씨가 이런 대사를 하는데 경기도에 산다는 거는 서울이라는 계란 노른자를 떠받치는 흰자 같은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여기 살아본 건 아니지만 이 동네 자주 오면서 그런 게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경기도에 산다는 건 좀
서울이라는 도시를 위해 희생하는 부분이 되게 많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있다 보면은 괜히 추억에 잠기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호선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네, 3번역까지 21km. 3번역을 통과해서 가봅시다. 제 해가 좀 땡땡하게 떠있고 4호선 철교가 지하에 안 있고 고가에 있다 보니까 지도 안 보고 그냥 저거 따라가면 돼서 지금 좋거든요. 고가 4호선 다니고 있어. 수리산역 통과하고요. 22.5km 3시간 40분. 이제 역간 간격이 굉장히 긴데 계속 가볼게요. 네, 지도를 보니까 앞으로 터널을 몇 개인가 더 지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차들이 참 매섭게 달리네요. 이야, 이제 뭔가 시골에 온 것 같습니다. 시골 냄새가 똥냄새 스매스크. 야, 기차 저렇게 교차해서 지나가는 거 좀 멋있는 것 같아. 네, 보행로가 없어서 차도로 왔고요. 무서워. 네, 대암이역 도착했고요. 25.4km 3시간 58분. 네, 대암이역. 대암이 아이, 드립 좀 쳤다고 경적을. 대암이. 풍경이 겨울엔 또 겨울만의 감성이. 저 작년 겨울에는 영상 아예 안 찍었었는데 겨울도 영상을 좀 많이 남겨놔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이런 풍경을 보고 있으니까 멋지다. 반월역 도착했고요. 28km 4시간 18분이고요 야, 좀 신기한 게 여기 되게 아담해서 귀엽네요. 그리고 시골길이다가 갑자기 도시가 나오는데 약간 이것이 지하철 달리기의 묘미 아닐까 싶은데, 이 지하철역만 나오면 이제 갑자기 시골에서 도시로 바뀌는, 역시 교통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역 앞에 바리스타 강이라는 카페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 로스팅을 직접 하는 것 같고요. 안에 손님이 많아서 들어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기 바리스타 강 커피 하우스 여기 한번 들어가서 커피 맛 좀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콘파냐 시켰고요. 콘파냐가 뭐냐면은 저도 뭔지 몰라서 방금 검색해봤는데, 콘이 이탈리아로 뭐뭐와 함께, 파냐가 생크림이래요. 생크림과 함께 먹는 에스프레소 해서 콘파냐인데 잔이 좀 귀엽게 생겼지 않아요? 달달하니 좋네요. 네, 가격이 좀 싼 게 좀 좋네요. 3,800원 밖에 안 해요. 과자도 주네요. 보니까 와플이랑 뭐 이런저런 디저트를 엄청 파는데 포장해가는 사람도 엄청 많고. 네, 바리스타 강에서 잘 쉬다 나왔고요. 저기는 뭔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었던 게, 커피 직접 볶으시고 가격 싸고 디저트 다양한데 먹어보진 않았지만 맛있어 보이고, 커피는 확실히 맛있었고요. 저기는 이 동네를 주름 잡고 있는 카페인 것 같아요. 다음 역으로 가야 되는데, 다음 역이 역간 거리가 한 4km인가? 좀 길더라고요. 따뜻한 데 있었더니 벌써 몸이 굳어버리고, 어우 추워. 빠르게 갑시다. 문득 든 생각인데요, 저와 지금 서해인 오이도로 향하고 있잖아요. 해를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서해로 가는 거니까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 태양을 계속 마주보면서 가면 되겠구나. 태양은 지금 저 정도 지고 있고 되게 빠르게 저물고 있어. 빨리 쫓아가야겠어.
상록수역에 도착했고요. 34km 5시간 20분째 하고 있네요. 아, 상록수 머네요. 반월역에서 상록수까지 좀 멀었고, 아, 상록수역 이름이 참 에코 프렌들리하네요. 상록수 이름이 좀 호감입니다. 네, 한대암역 통과하고요. 36km 5시간 32분. 35km쯤 오니까 슬슬 힘드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4호선이랑 수인분당선이 같이 다니는 라인, 수인분당선도 한번 해야 되는데 130, 40 이 정도 되더라고요. 수인분당선이 수원, 인천 그리고 분당 라인까지 합쳐지면서 엄청 길잖아요. 중앙역 통과합니다. 중앙역까지 37.5km 5시간 44분. 아이고야, 죽겠다. 4일 전에 4호선 사당에서 DNF하고 이틀간 감기몸살로 좀 고생했는데, 오늘도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다시 감기몸살 될 것 같네요. 왜 이렇게 나를 못 괴롭혀서 안달인지. 낭만, 씨, 얼어 죽을 낭만. 네, 제가 어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죽은 시인의 사회를 봤거든요. 로빈 윌리엄스가 선생님으로 나오는 그 센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의학, 법학, 경제학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 삶의 필수적이다. 하지만 낭만과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다. 까르페디엠, 이 순간을 만끽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아, 참 간만에 영화 보는데 감동적이더라고요. 다른 모든 학문이 살아가는데 중요하고 필수적이지만 그건 그저 도구일 뿐이고,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낭만과 사랑이다. 캬, 잃어버린 낭만을 찾아서 가봅시다. 오이도역으로. 네, 고잔역 통과하고요. 고잔역까지 39km 5시간 56분. 장거리를 뛴다는 거는 저 수없이 했지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휴, 나는 운동선수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시민인데, 평소에 대부분의 시간을 책을 읽거나 영화 보는 데 쓰는 그냥 샌님인데, 미친 체육인이나 하는 거를 올해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초지역. 네, 초지역 도착했고요. 초지역까지 40.5km 6시간 9분째 하고 있는데요. 초지역 하면은 좀 뜬금없긴 한데, 애니메이션 나루토에 초지라는 뚱뚱한 캐릭터 있는데 그게 좀 생각납니다. 해지니까 급 추워지고,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네, 안산역 도착했고요. 안산역까지 42km 6시간 23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살짝 배고파서 파바 가서 빵 하나 좀 사 먹어야겠어. 3,100원이요. 네. 단팥빵을 먹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외국인밖에 없어요, 손님. 몸 전체가 얼어있어. 좀 비싸긴 한데 맛있네요. 단팥 크림빵 3,100원. 어우, 지금 엄청 춥습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한 7도, 8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네, 안산역을 이제 신길 온천역이랑 정왕역만 통과하면 되고요. 한 4-5km 정도 남았습니다. 와, 너무 춥다. 와, 아까 크림빵 먹는다고 좀 쉬는데, 와, 온몸이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아우, 겨울에 왜 마라톤 대회가 없는지 뼈가 시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와, 씨, 너무 춥다. 온도를 높여라. 네, 신길 온천역 도착했고요. 45km 6시간 50분째 하고 있고요. 신길 온천역, 온천 없는 온천역으로 유명하던데 온천의 흔적은 보이지 않네요. 네, 온천 없는 온천역을 뒤로 하고 이제 정왕역이랑 종점인 오이도역까지 가봅시다.
이 길이 맞나? 길이 있구만. 오이 네이버 지도 너만 믿고 있었다고. 길이 어이씨 땅이 막 푹푹 꺼지는데. 네, 정왕역까지 48km 7시간 18분째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정거장 오이도역만 남았고요. 콧물 막 나오네. 여기도 외국인이 참 많네. 제가 이제 한 정거장 앞두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어서 해보자면은, 이게 제가 마지막에 와서 이런 얘기 꺼내는 게, 마이크라는 게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냥 막 떠든다고 해봤자 아무도 귀 기울여서 들어주지 않는데, 이렇게 장거리를 달리고 나면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더라고요. 마이크라는 게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주어질 만한 무언가를 해야 되는구나, 끊임없이. 이런 걸 좀 느껴서 마지막에 와서 해보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나이가 거기보다 좀 있는데, 제가 97년생이고 이제 29살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이 지나면 이제 30살인데, 제가 20대 내내 항상 그 세 가지 감정 핫에 지배당하면서 20대를 보냈던 것 같은데, 그 세 가지 감정이 뭐냐면은 외로움, 그리움, 괴로움, 이 세 가지거든요. 끊임없이 외로워서 그리웠고, 끊임없이 그리우니까 괴롭더라고요. 이제 20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세 가지 감정 중에 두 개는 이제 더 이상 좀 잘 안 느끼게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움을 이제 잘 안 느끼게 됐어요. 왜 그리움을 안 느끼게 됐냐면은 어쩔 수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내가 뭔가 내가 이랬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리움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그립진 않더라고요. 누군가가 멀어진 친구도 그렇고 헤어진 여자친구도 그렇고 그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립지 않으니까 더 이상 괴롭지 않더라고요. 그리우니까 괴로웠는데, 근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외로움은 더 뚜렷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사무치는 외로움을 종종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외로움이 느껴질 때마다 이런 장거리 달리기를 했었거든요. 너무 외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냅다 뛴 거죠. 뛰면 좀 낫더라고요. 뛰면은 힘드니까 외롭고 뭐고 간에 그런 감정이 들지도 않고, 그래서 29살 올해 유독 외로워서 20대가 끝나간다는 압박감도 좀 있었고, 참 일을 좀 조급하게 너무 해온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를 저는 일로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너무 대충 그냥 해온 것 같아서 좀 죄송하더라고요. 이번 4호선은 DNF를 했지만 그래도 끝내 이거를 완주하고 싶었던 게, 너무 그런 대충 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고 싶지는 않아서 조급하게 올해를 너무 그리쳤는데, 그런 영상마저도 사랑스럽게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은 구독은 안 해주셔도 되고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엔 좀 30대로서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마지막 정거장 오이도역으로 갈게요. 마지막 정거장 오이도역 도착했고요. 총 누적 이동 거리 107km, 누적 이동 시간 18시간. 오늘 달린 거리는 50km 나왔고요. 7시간 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